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무료로 공유되는 고배당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58회차 동아시안컵 2경기 준비했고요. 자, 내용 분석에 앞서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여자부 3시 30분에 진행되는 중국과 대만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배당이 1.01, 무승부 10배, 홈팀 패배 21.5배당을 받았고요. 핸디캡 언더버 밑에와 같이 받았고요. 자, 이 경기 한번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먼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 여자팀 아시아 레벨에서는 최상위권 팀이며 현재 세계 랭킹 16등을 기록하고 있다. 뭐 여자부 어디까지나 여자부 이야기지만 중국 팀 같은 경우는 동아시안컵에서도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자, 중국 여자 랭킹 16등 뭐 전성기에 비해서는 순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팀의 스쿼드는 건재하고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자, 지난 대회에서도 3위를 기록했고 아시안컵 우승까지 차지했다. 자, 근데 이번 중국 여자부 팀은 주축 멤버들 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을 위주로 스쿼드를 꾸렸다. but 핵심 전력들은 모두 엔트리에 포함됐다. 자, 일단은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아주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린 선수들 위주로 스쿼드를 꾸렸다고 하고요. 핵심 전력들, 자, 우승 멤버들은 모두 엔트리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만은 아시아권 중위권에 속하는 팀이다. 일단은 중국이나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열세에 속하는 팀이다. 이렇게 알면 됐고, 최근 세계 랭킹에서도 4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성기 시절보다는 그렇게 높은 순위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하지만 주축 멤버들은 모두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팀의 최근 전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의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5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대만을 상대로 4대 0으로 한 차례 이긴 기록도 여기 보면은 나와 있네요. 자, 이란 상대로 7대 0, 베트남을 상대로 3대 1, 일본을 상대로 3대 2, 우리나라를 상대로 3대 2. 자,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3대 2로 승리를 거뒀고요. 자, 대만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 0으로 중국한테 패배하면서 승패 이렇게 퐁당퐁당 계속 연승을 하지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전력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올해 1월에 이미 한 차례 중국한테 4대 0으로 떡발린 기록이 있고요. 20년 2월 달에도 5대 0으로 졌고, 자, 19년 18년 솔직히 18년 19년 성적은 크게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경기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먼저 승무패 배당 같은 경우는 승이 1.01, 무가 10배, 패가 21.5배당이 나왔고, 핸디캡 같은 경우는 핸디캡 기준점이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핸디승이 2.20, 핸디무가 4.5, 핸디패가 2.16, 언더오버 같은 경우 기준점 4.5를 기준으로 언더가 1.81, 오버가 1.75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은 솔직하게 이 경기를 굳이 베팅을 하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먼저 배당만 넣고 보면은 솔직히 이 경기는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경기다.
배당만 놓고 봤을 때 큰 메리트가 없는 경기이고, 배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전력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기록에서도 좋은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앞서서 똑같은 이변이 없는 뻔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굳이 배팅을 한다면 1.02를 노리기보다는 마이너스 핸디 4를 줬기 때문에 핸디 무승부 4.55배당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팅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1.01배당 큰 메리트 없고요. 차라리 핸디캡을 주어졌으니까 핸디 무승부 또는 핸디패 이런 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남자부 7시 중국 대 대한민국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배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승리가 19.5, 무승부가 8.8, 대한민국 승리가 1.03입니다. 자, 먼저 일단 중국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자, 중국의 경우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마찬가지로 국제대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에서 A매치에 소집된 24명 중 20명이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들을 출전시켰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말은 즉슨 승리보다는 어린 선수들의 경험을 부여하려고 나왔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옛날에 그 중국이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빌드업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워낙 실수들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스쿼드의 문제점이 많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 전 동아시안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이번 대회 4연패. 자, 대한민국은 4연패를 노리고 있다. 또한 손준호, 이상민은 차출 이후 부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출전이 어렵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박지수가 대체 발탁됐고 김영권도 오늘 기사를 봤듯이 장염 증세를 보여서 출전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1시간 전에 기사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근데 일단 베이스는 이런데 큰 전력의 누수는 없으며 공백 대체 선수들이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뭐 최전방에 조규성 내세우고 황인범, 뭐 엄원상, 나상호, 조영욱 같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자원들이 있고요. 충분히 공격을 몰아쳐서 비교적 경험이 없는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며, 기본기나 기량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우세하다고 생각되고요. 자, 이 경기 역시 승무패 경우 배당이 일단은 최근 전적 한번 보고 올게요. 그래도 자, 최근 전적 보면은 중국은 5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차례도 없고요. 무승부, 패부. 자, 마지막으로 오만을 상대로 월드컵 예선에서도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고요. 자, 대한민국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자, 최근 이집트를 상대로 4대1 대승 거뒀고 파라과이 상대로 2대2 무승부, 칠레를 상대로도 승리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 역시 대한민국이 가장 최근 19년도 동아시안컵이랑 아시안컵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우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의 경우 결론을 논하자면은 뭐 애국 배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승무패의 경우 누가 봐도 한국이 우세해서 승리. 다만 1.03은 메리트가 없다. 자, 핸디캡 경우는 앞선 중국과 대만의 경기와는 다르게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우세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핸디를 받아도 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라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용 분석은 여기까지고 최종 고배당 조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최종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명표 칼럼이었습니다.